지금 여기 진도표에 이렇게 보면요, 진도표에 보면은 둘째 주에 거크이 8개와 하계, 문왕 8개와 낙서 그거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학총설이라고 제1조에 있는 거, 이건 뭐냐 하면 고대 동방적 사유와 음양적 사고,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동방 사상에는 그 사고 방식에 이렇게 이런 동양적 가치관, 그리고 중국, 인국, 일본, 한국 이 가치관, 이건 한문, 한문권, 한문을 가지고 글 읽는 문화권, 중국, 한국, 일본, 월남, 그건 수천 년 동안 전부 한문 문화예요. 한문. 그 때문에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 문화를 몰라요. 이 동북아시아의 반만년 역사가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역사가 이게 세계사의 반이 넘는데 이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동양적 가치관을 알아요. 그리고 이 한국 문화권에도 중국 문화, 한국 문화, 일본 문화, 월남 문화가 달라요. 월남도 한문이요. 그 베트콩, 베트남 거기 남방 사람들 싸웠는데 공산주의가 베트콩, 이거 베트남은 이제 자유주의인데 거기도 그 163이라는 38선 마냥 세계 2차 대전 끝나고서 그걸 갈라놓았어. 우리는 38선을 갈라놓고 우리가 갈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는 북쪽은 베트콩인데 공산주의, 베트남 그 안에는 자유주의요. 그런데 그거는 싸워가지고 말이야 공산통일을 했어. 그 미군이 가서 월남을 돕고 굉장히 했는데 사람만 많이 죽고 쫓겨났어. 그 개미동 마냥으로 그 땅속에서 겨댕기고 쭉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굴이 너무 좁으니까 말이야 그놈들은 몸뚱이가 작아서 들락날락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몸뚱이가 그 무기가 이렇게 못 들어가고 결국은 쫓겨났어. 그 많은 사람 죽이고 돈 갖다 내버리고 거기서 졌어. 동독은 서독에게 흡수돼서 공산당이 동독한테 흡수됐지만 월남은 공산통일이 됐어. 지금은 공산당 안 해. 근데 그 공산당 하는 호지민이 베트콩 한치를 잘해. 한문을 잘한다고. 그 뭐 한문 문화권이요. 거기도 이제 불란서 문화 이제 서구 식민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원래 전통은 한문이요. 그러더니 한문을 모르면은 동양 걸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가치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어지린자, 이 오르르자 이런 가치관은 이 동아시아, 이 동쪽의 이 아시아는 말이야 전부 인의적인 사고예요. 이게 들어서 있다. 인의예지라는 이게 들어서 있다. 인의예지, 인의예지심. 이런 게 있어. 이제 요걸 전체로 모으면 인으로 흡수할 수도 있어. 그 분연히 하면 이렇게 해요. 이거 동서남북으로도 하고, 추나추동으로도 하고, 이건 봄, 이건 여름, 이건 가을, 이건 겨울, 요거는 중앙이에요, 요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중심이에요.
이건 동쪽, 이건 남쪽, 숭례문, 흥인지문, 도의문 서쪽, 홍지문 이 서쪽이요. 저 무슨 상명학교 있는데 거기 홍지문이지 북쪽. 시는 중앙이거든. 그래 보신갑종이 가운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동아시아라는 건 가치관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고방식, 한국이 동방인의 특히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있다. 이 사고방식은 말이야 다른 데하고 달라. 여기는 전부가 음양적 사고예요. 음양적 사고예요. 그 음양을 모르면 동양 문화는 하나도 설명이 안 돼. 전부 이 하늘에도 천지도 지지도 땅에도 이거는 형이상학, 이건 형이화학, 물질화학, 민지도 사람에도 이 삼재기도가 전부가 다 음양적 사고예요. 음양적 사고. 그래서 음양을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 그 동양 사상은 여기 인이라고 하건 지라고 하건 그것이 의지적인 거라고 하건 전부가 음양적 사고로 되어 있어. 그 음양이라는 게 뭐 나하고 관계없이 음양이 있는 것보다 아니야. 이 숨 쉬는 게 음양이야. 들어 쉬는 건 양이고 뱉는 건 음이야. 그러니까 양 이렇게 이 들어 쉬면 양이지 사니까 뱉으면 음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쉬어도 안 되고 늦게 쉬어도 안 돼요. 이 맥박이 도는데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어. 동맥은 양이고 정맥은 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맥박이 너무 빨리 뛰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뛰어도 안 돼요. 그 적정선에서 뛰어야 돼. 들어쉬고 내쉬는 거 1분간에 18번 적당하게 해야 돼. 이게 피가 돌고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 맥박이 72번 뛰는 게 정상이에요. 조금 애들 더 많이 뛰고 노인은 조금 덜 뛰기도 하지만 72번이야. 그래서 정명이 72살이야. 72살 살면 덜 사는 게 아니야. 나머지는 덜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야 돼. 1년의 기후가 이렇게 돌아가는 기후가 말이야. 72이 되는 게 봄 72, 여름에 72, 가을에 72, 겨울에 72, 거기다가 중앙 토가 72이야. 그 72 곱하기 5 하면 뭔가 봐. 360이지. 그 1년 넣었어요. 그것도 전부 72이요. 그 72이라는 건 36의 배요. 36 둘하면 72이요. 그 사람이 나와서 36까지는 크는 거고 36서부터 죽을 때까지는 이건 후천이요. 이건 수습하는 거예요.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쇠병사장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게 그 리듬을 그렇게 타고 가는 거야. 그 때문에 36살 전에 다 해야 돼요. 자, 학위도 다 하고, 취직도 다 하고, 장계도 다 들고, 뭐 다 해야 돼. 36살까지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나머지 36살은 수습이야. 이건 봄, 여름은 36, 그리고 가을, 겨울은 36.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숫자고 음양이요. 음양에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 눈 감으면 음이고 눈 뜨면 양이요. 잘 때는 음이고 깨면 양이요. 하나도 벗어. 그 잘 때 자야지 안 자면 안 돼요. 깰 때 깨야지 안 깨면 안 돼. 낮에 잔다 못 써. 낮에 자는 거는 1시간을 같이 밤 자는 거하고 전혀 달라. 저 밤에 30분 잔 것만도 못해. 낮에 자는 거. 왜 그러냐? 불이 꺼져야 깜깜해야 이 두뇌가 자라고 하는 거야. 그 때문에 밤에 잘 때도 불을 켜고 자면 안 돼. 불을 꺼야 여기 두뇌가 자게 하는 거야. 생리가 그런 거예요. 그 순음양, 음양에 순하게 해야지. 그 역해서, 거역해서 하면 안 되는 거다. 응? 그거 다 숫자가 있고
음양법에 되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양인도 있고 음인도 있어요.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지만 남자도 음양이 있고 여자도 음양이 있어요. 사람이 여기 생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없는 아들도 없고 어머니 없는 아들도 없어요. 못 봤어도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인데 하늘 땅이 이렇게 만났을 때 사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음양이요. 그것도 음양합덕이요. 그러니까 음양을 떠나서는 자, 음양이 하지. 음양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느냐. 훈민정음 서문 뭐라고.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과 천지인 3대의 원리 모르면 훈민정음 하나도 못해. 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이게 전부 오행이요. 음양이고. 그걸 알면 깜짝 놀래. 근데 그 소리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야. 어? 여기서 순음, 입술에서. 치음, 여기서. 예. 아음, 혈음, 혓바닥에서 나오는 거. 어금니에서 나오는 거. 목구멍에서 나오는 거. 저 달라요. 무부부, 이거서 나오고. 여기서 수주층, 이거 이에서 나오는 거. 느드트, 여기 혓바닥에서 나오는 거. 으흐, 이건 목구멍에서. 그게 다 원리에서 아주 포네틱스, 음성학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훈민정음이. 아주 그냥 정확해요. 지금 말은 있는데 말이요. 언어가 없거든. 우리도 언어가 없었잖아. 세종대왕 이전에는 없었잖아. 말은 있는데 문자는 없잖아. 근데 발명했잖아. 훈민정음. 근데 훈민정음은 소리를 못하는 게 없어. 다 해. 무슨 소리인데? F 발음도 다 나와. 이런 발음도 다 해요. 이런 발음. 이렇게 V 발음. 이렇게 F 발음. 이거 다 한다고. 여기 훈민정음에 다 하게 돼 있어. 그거 지금 다 안 써서 그렇지. 그 발음이 다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 이 지구상에 말이야. 200개 나라지만 민족으로 말하면 1000개가 넘는데. 예, 1000개가 넘는데 거기에 문화도 있고 말도 있는데 문자가 없대. 그러면 자기들 말을 표현해서 서로 왔다 갔다 문자화해야 되는데 문자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알파벳들을 가지고 아베체대 가지고서 하는데 말이야. 제 소리가 안 나와. 서울이라고 하면 SEOUL 그러지. 그 세울이지 서울이야? 세울. 서울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돼요 이 알파벳들 가지고. 근데 한국 훈민정음 가지고 서울 첫자 쓰 꿀자 쓰면 서울이 돼. 누가 보든지 그렇게 읽는다고. 그러니까 한글 가지고 세계 문자화한데 지금 동남아시아 지금 수십 개 나라 가지고 한글 가지고 자기 말을 한글 가지고 알파벳 가지고 한단 말이야. 모음자음 가지고. 그 과학적이니까. 묘하지. 서양의 언어는 영어고 동방의 말은 한국의 이 훈민정음이 세계화한대. 그 묘하지.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지금 이 동방의 문화 이걸 알려면은 이 한자 문화권을 이 한자 문화를 알아야 돼. 한자 문화권에서 사고 방식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음양이야. 음양이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음양이 이렇게 조화 혹은 중화, 조화라는 조화. 이러면 그게 이상적인 거예요. 음양이 조화를 이뤄. 그러니까 이 공간적으로서도 여기 음과 양 이렇게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게 벌써 공간적으로도 음양이. 그럼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 양이고 여기 갈 때는 음이야. 그 여기 양, 여기 양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 이건 시간적이야. 시간적으로도 음양, 공간적으로도 음양.
전부 음양으로 구성됐다고.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음양이 균형이 안 맞고 이 사람은 다음증이 있다. 저 사람은 다양증이 있다. 병이라고. 병이 나요. 그러니까 음양을 중화시키는 게 한의학이요. 이 사람은 양이 모자라니까 양을 보충하고 저 사람은 음이 모자라니까 음을 보충하고 전부가 음양이요. 우리 생긴 것도 정신, 육체 이건 음이고 정신은 양이야.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도 사람 아니고 육체가 없어도 사람 아니지. 그렇잖아. 그럼 조그만 것도 그래. 이 손을 하나 있고 봐도 이게 음양이야.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야. 응? 그러니까 음양이 이렇게 붙어. 그러니까 이거 허옇잖아. 이거 검었잖아. 그리고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닫아.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열었잖아. 이건 닫은 거고 이거 열는데 이렇게 하면 음이고 이렇게 하면 열이 양이요. 그렇기 때문에 음은 말이야. 양으로 와요 이렇게. 그러나 양은 음으로 못 가요. 이렇게 눌러봐요. 하나. 이게 엄지인데 엄지는 이거 다 만나요. 그러나 이거는 이걸 다 못 만나요. 여기서 주가 있고 종이 있는 거야. 그것도 음양관계야. 그러니까 음의 양으로 딸려오니까 딸려온다고 딸이요. 우리말도. 그 일본말로 습기 아니야. 습기. 달도 태양에 붙어 생기잖아. 거기 붙었다고 달이요. 그런데 그걸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 원리를 알아야 이 사고방식에 맞고 그게 선이고 그게 아름다움이고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참되고 이걸 잘 알아들으면 아주 묘한 이치가 있어. 정치도 음양으로 하는 거예요. 양은 통치자라면 음은 대중이요. 그 대중과 통치자가 의견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디스어그리에서 대립한다. 그러면 싸움이고 갈등이고 데모하고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합쳐질 수 있도록 그걸 하지 말고 상생 하모나이즈 그 원리가 있거든. 그 법칙을 배우는 게 주역이에요. 그렇게 주역을 배우면 뭐든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음양적 사고가 공간적으로도 음양이지만 시간적으로도 음양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일로 가면은 이렇게 갈 때는 이게 성한 거라고. 이게 성한 거예요. 여기 갈 때는 여기가 쇠한 거라고. 이거 쇠한 거라고. 그러니까 성하고 쇠하고. 그렇게 쇠하게 극진하게 성하면 반드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주 성한 것이 아주 극진하게 성하다. 극성이 됐다. 그러면 쇠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로. 쇠했어? 조금 더 지금 올라가요. 걱정하지 말아요. 고통받는 거 좋은 거예요. 그게 행복의 씨앗이에요. 그 고통받는 걸 싫어하고 반대하고 자살하고 무슨 벌내고 싸우고 그런 거 없어요. 받아들여. 다 받아들여. 얼마든지 받아들여. 그러면 나중에 복이 와. 큰 복이 와요. 자기도 모르게 와요. 아니 권력 있고 돈 많다고 큰 소리하고 떡떡거려? 걱정 떨어? 망하겠구먼 너. 걱정 떨면 망한다고 안 해? 화난 거예요. 안 봐도 화난 거예요. 상대방이 골을 내요? 그럼 받아들여. 싸우지 마라. 여자들 남편이 골내고 싸다치거든 가만히 있어. 오히려 더 순하게 해요. 나중에 남편이 잘못했다고 덤벼? 싸워? 쫓겨나요. 우동을. 가만 두면 잘못했다고 돌아온다. 그게 원리요. 이 사고방식을 배우면 다 해요. 해결해요. 그래서 배우는 거요. 그렇다면 뭐하러 이런 거 배워? 그런 거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해도 못 쓰고 너무 유해도 못 쓰고 적정선에서 중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야.
그런 걸 잘 아는 것이 이 역학을 공부한 보람이다. 그 다음에 주역에는 자연의 이법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반드시 간에 건괴를 배웠다. 건괴 64괴가 있는데 그 배웠으면 건괴라는 건 이런 거다. 이렇게 건은 원고, 형고, 있고, 정한이라 이렇게 배웠으면 반드시 그 옆에 가서 상화 이렇게 붙었어. 상화. 그래서 여기다가 군자 이하야 꼭꼭. 그런데 천행근하니 건배 배워서 하늘 가는 거지. 근자면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해가 가고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밤이 가면 새벽이 오고 새벽이 가고 저녁이 오고 이건 순하게 그렇거든. 그러면 그걸 보니까 말이야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늘이 다리 아프다고 안 해. 아이고 내가 너무 많이 해서 그만 쉬어야겠다. 그거 없어. 언제든지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상화, 군자. 그러면 그 원리를 보고 사람은 자강불직이라. 스스로 굳세여서 쉬지 않는다. 숨 쉬는데 아니 많이 쉬었으니까 그만 쉬자. 이렇게 안 하잖아. 100년 무월기래. 100년 동안 숨을 쉬면 9억 쉰대.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으면 안 돼요. 꼭 쉬는 거야. 응? 수번 쉬느라고 쉬지 못한대. 수번 쉬느라고 쉬지 못해. 자꾸 쉬어야 이렇게 쉬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자강불직이요. 이하야 자강불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건배를 배웠는데 건배를 배우니까 천행근하니 천행 근하니 군자 이하야 군자 이하야 자강불직이야. 하늘 가는 것이 추나 추동이 돌아가고 일월이 뜨고 지고 하는데 건장하잖아. 내가 오래 했으니까 필요하다.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봤거든. 그러면 사람이 군자 내가 그걸 보고서 이 원리를 떠서 자강불직이야. 스스로 굳세여서 쉼이 없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항상 즐겁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무리하지 않으면. 무리해서 병났어요. 무리하지 않으면 병 안 나는 거야. 건강하게 원칙이요. 잘못해서 병났어요. 약도 필요 없는 거야. 건강한 사람이 약이 뭐 필요해서. 병난 사람이 약이 필요하지. 병이 독하면 약도 독하고, 병이 덜 독하면 약도 덜 독하고, 병이 없으면 약도 안 먹고. 약 안 먹는 게 원칙이야. 뭐 자꾸 보약 먹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물 먹고 밥 먹고 숨 쉬고 적당하게 살면 얼마든지 병 하나 없이 천수 다 하는 거야. 하늘 천수 다 하는 거야. 잘못해가지고 지나치고 모질해가지고 병이 났어. 지날 과자가 허물 과자야. 허물이 뭐야? 너무 지나쳤어. 그래서 모질해도 안 돼요. 이게 적정선에서 가운데 중자. 가운데 중자가 적중하다. 그거야. 적중하다는 중자야. 적중하다. 아주 알맞다. 그 알맞을 중자요. 그게 아주 그 중자가 묘한 자요. 가운데지만 여러 가운데 이렇게 공간적으로도 되지만 그 가운데가 아니야. 가운데 가고 오는 이렇게 왔는데 또 가야잖아. 지금까지 왔잖아. 또 앞으로 가잖아. 응?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적정선에서 점을 찍고 갑니다.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 가운데 중 하나고 사전에 보면 가운데 중 이랬다고. 그 시간적으로 썼어? 공간적으로 안 써? 그렇게 시간 공간이 다 맞는 거예요. 중심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응? 가운데 중자가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사실은 이렇게 연집자예요. 연집자. 이건 땅이고 이건 땅이야. 이건 땅. 이건 하늘이야. 이거 하늘이야. 그런데 이 땅에서 이런 땅 속에서 여기 씨가 이렇게 씨알이 커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 컸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크게 말하면 이게 지평선
이게 수평선이 이게 땅이고 이건 하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CR이 우위를 향해 가는 거. 이걸 십자야. 버티컬하고 이건 호리존탈해서 요게 나요. 여기서 이렇게. 응? 뭐 십자가만 십자가가 아니야. 십자가 저기 전에 몇천 년 전에 우리가 봐서 십자가예요. 그 소식인 거야. 그게 가운데 중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의 이치를 배워가지고 내 속에 우주의 이치가 있으니까 그 우주의 이치대로 살면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내 욕심과 편견과 감정으로 내가 마음대로 제멋대로 해요? 안 돼요. 그 병나. 안 돼요. 제대로 못했거든. 제절로 해야 되는. 하늘도 제절로, 땅도 제절로, 사람도 제절로 났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궤가 하나 있으면 말이야. 이렇게 건궤가 있다 그러면 이게 건궤예요. 이렇게. 또 이건 위에다 그 삼. 이게 건궤예요. 그럼 이 건궤가 있다 그러면 이 건궤가 천행운이거든. 하늘 가는 게 건장한 거거든. 그러니까 군자가 이 원리를 써서 자강불식한다. 스스로 굳세어서 쉬지 않는다. 항상 일정하게 한다. 그 때문에 군자 이하야가 꼭 붙었어. 그러니까 천도를 배워서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당위 있어. 천행은이라는 것은 뭐냐? 존재를 말하는 거고, 군자 이하야 하는 건 당위를 말하는 거야. 이건 당위. 이건 그대로 되어 있는 진리라고 말이요. 진리대로 사람이 마땅히 진리대로 하라. 요거는 존재, 사인의 진리고, 요거는 솔렌, 당위의 진리요. 그리고 당위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주의 법칙을 알아서 그 법칙대로 사람이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알아가지고 이건 꼭 지켜야 돼. 마땅히 해야 돼. ought to be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요건 원리를 알아야 원리를 따라서 내가 당위성을 하지. 이건 자인의 진리고 이건 졸렌의 진리야. 당위의 진리란 말이야. 서양 철학도 여기서 한 발짝도 넘어가는 거 아니야. 동양 걸 제대로 알면 서양 거 알고 서양 거 제대로 알면 서양 거 알아요. 얼른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군자 이하야 꼭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천도 얘기하다가 지도 얘기하다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내가 해야 할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길이요.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그걸 로고스라고 그래. 서양 히랍에서는 로고스, 기독교에서도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하나님이니라. 요한복음 1장 아니야? 그때 그 말씀이라고 우리 번역했지만 길도자 썼어. 중국 번역에는. 그 서양에는 말이야. 로고스요. 로고스가 뭐냐?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그 소리요. 그게 동양의 도와 똑같은 얘기야. 그게 동양 걸 제대로 알면 서양 것도 제대로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인지. 서양 거 잘 알아도 서양 것도 알아요. 근데 특징이 또 있거든. 그것도 알아야 된다. 공부할수록 재밌어요. 아, 이거 하면 이거 재밌고 저거 하면 저거 재밌고 아주 재미가 있어. 나중에 확 통해. 일이 완전 하나도 꼬여버려. 구실이 석점이라도 하나도 꼬인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양적 사고에서 그 음양의 원리 이걸 잘 알면 말이야. 그렇게 상대방이 양으로 나와 강하게 여기 유하게 해야 돼. 유하게 해야 돼. 강한 걸 강하게 해? 그러면 안 돼. 디스오브. 저쪽에 음으로 나와 수월하게 그러면 강하게 나와야 돼. 우젓하게 나와야 돼. 그래야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법을 알아서 적정선에서 조정을 해야 되거든. 그거 배우려고 주역 배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지. 뭐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씀하는 거, 뭐 여러 공동생활하는 거, 자기 자신이 가야 할 그 진리의 기준을 찾는 거 다 들었어요. 다 들었다. 그래서 이 동양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음양적 사고라. 그런데 이게 양할 때는 양하고 음할 때는 음해야 되거든. 그러면 양할 때는 무엇이 양이고
어떻게 하는 게 의미인가? 그걸 또 알아야 되거든. 그걸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큰 것도 그거고 적은 것도 그거예요. 내가 지금 숨 쉬는 걸 음양이라고, 눈 감았다 떴다 하는 거 음양이라고 했지만 말이요. 지금 여기 숨 쉬잖아요. 이렇게 들어 마시거든. 어머니 뱃속에 280일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와요. 그 고고지성을 울리면은 어머니 뱃속에서는 이 배꼽으로다가 숨 쉬고 영양을 먹었어. 이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먹지 않았어요. 이건 다 가져놨어. 어머니 뱃속에서는. 그리고 배꼽으로 어머니 양분 먹고 어머니 숨을 배꼽으로 탯줄로 쉬는 거야. 그 탯줄이 이제 다 태를 통해서 그게 포태양생으로 다 크면 280일 크면 뱃속에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 돼.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나오는데 이 세상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 탯줄을 이걸 분막 잘라야 돼. 이걸 잘라서 이제 딱 잘라가지고 배꼽을 바람 들어가지 않게 딱 닫아서 보호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나? 코가 탁 터지면서 꽉 우는데 그곳에서 여기 처음 숨이 들어가는 거야. 예수교회는 뭐 갈빗대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었다고 그러지 뭐 이거 바람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만약에 애가 고고지성을 울고 울지 못했다. 그러면 죽어요.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애기가 나면 이렇게 대강해가지고 여기 배꼽을 닦고서 이렇게 거꾸로 들잖아. 그러니까 요 볼기짝을 산보고 때리면서 꽉 울게 하잖아. 그때 숨이 들어가는 게 처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 들어마시면 뱉어요. 또 다 뱉으면 또 들어가. 그때부터 이제 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입으로는 뭐냐? 엄마 젖을 먹는 거야. 뭐 배웠죠 언제? 안 배웠죠. 그게 양능이라고 해요. 어질 양자하고 능할 능자. 본래적으로 하늘이 준 능력. 제절로 되는 게다 그 말이에요. 양심, 양능, 양기, 양구이 그 어질 양자가 어질다는 뜻이야. 선천적으로 된다 그 소리야. 배우지 않고도 되는 거다. 그게 양자예요. 그게 좋은 거야. 그걸 잘 이해해야 돼. 훈련 연습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숨을 이제 그때서 들어쉬고 내쉬고 하면서 입으로 젖을 빨아서 먹는다. 이제 그런데 이게 들어쉬고 내쉬고 적정선에서 해야 돼요. 요것도 리듬이 있어. 그 리듬이 맞아야 돼. 너무 요렇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고 그 리듬이 늘려가 딱 맞아요. 그래야 거기서 음악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소리. 그게 맞으면은 그 아주 미가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야. 그게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숨을 들어쉬고 내쉬고 하다가 100년을 살고 죽잖아. 죽을 때 숨을 어떻게 쉬느냐 하면 들어쉬고 내쉬는 게 잘 안 보여, 안 들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 속광이라고 그래, 속광. 이게 뭐냐면 이거 숨 쉬는 게 안 들리고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왜 저 누에 꽃이 하면 풀좀 있잖아. 집질나고 이렇게 해놓은 거. 그 풀좀 갖다 이불도 하고 하잖아. 하늘고 얇은 거. 예.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코에다 대면 들어갈 때는 이렇게 아래로 흔들리고 뱉을 때는 이렇게. 너무 가늘게 쉬니까 사람은 잘 모르는데 풀점을 갖다 댔다. 풀점 광자요. 누에 꽃이. 속전을 갖다 댔다. 그 운명했다 그 소리요. 몇 월 며칠 몇 시 속광. 그러면 그 사람은 몇 년 경인년 말하자면 오늘 하면 9월 29일 오후 4시 5분에 속광이라. 그럼 그때 죽었다 그 말이야. 그게 갖다 검증했다 그 소리야. 그 속광이라고 그래. 네? 그럼 그때 어떻게 들어쉬고 죽느냐 마지막에 내쉬고 죽느냐 이걸 잘 보면 마지막에 죽을 때 숨이 내쉬고 죽어. 처음에 났을 때 들어 마셨지?
죽을 때는 마지막 뱉고 죽어. 그러니까 들어 마시고 크게 들어 마시고 크게 내쉬는 거 아니야? 한숨이지. 한숨이라는 건 하나란 말 되지만 크다는 거. 크게 들어 마시고 크게 뱉었다. 음양 아니야? 이게 양이고 음 아니냐고. 그러니까 음양의 법칙에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다 그 말이야. 응? 뱉는 건 양이요. 죽는 게요. 들어쉬는 건 음이 양이요. 이거 틈에 나서 들어 마시고 죽을 때 뱉고. 그러니까 생사가 호흡과 같아. 응? 그러니까 이 모두가 구성도 음양으로 됐고 변화도 음양으로 되는데 조금도 가만히 있는 건 없어. 저 돌도 잘하는 거예요. 화석이 되면 말이죠. 쇠 같아요. 나중에 이 뼈도. 그게 변화라는 거야. 산두적에 가만히 있는 게 여기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지구도 지금 여기 이게 47억만 년 왔는데 앞으로 없어진대. 이게 원래 없던 거예요. 별에서 떨어졌는데. 이게 원자분해한데. 원자분해. 지금 제1빙하, 제2빙하, 제3, 제4빙하 이렇게 왔는데 몇 빙하기 지나면 지구가 없어진대. 원자분해한대. 지구가 없는데 뭐 내 아파트가 어디 있고 내 무덤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고연히 기적공부 놓고서 저거 하는 거 뿐이야. 크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없어졌다고 한탄할 거 없어. 왜? 또 나오니까. 또 나오거든.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거예요. 없어지면 말이야 텅텅하지 우주에 맑은 기운이 되고 이게 뭉쳐 이렇게 되면 형상이 있고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게 모여지면 형상이 있어서 물건이 되고 흩어지면 청하지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에 들리지도 않는 이 맑은 기운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무성가에 불로 들을 수도 없고 묻히고 하자면 호로 냄새를 맡을 수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청하지기가 우주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우주에 꽉 차 있는 청하지기 전체는 무정감이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고 그랬어. 아니 솥에다가 팥을 넣고 삶으니까 아주 오래오래 때면 팥이 없어졌지. 다 뭉그러져가지고. 그러나 팥이 없어진 게 아니야. 거기 녹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팥으로 있다가 물로 죽으로 있다가 이렇게 있는 변화가 있는 거지. 증감은 없대. 우리나라 서화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청허지기는 증감이 없다. 근데 그건 에너지 항존 불멸이라는 걸 현대과학자가 말하는데 벌써 이건 벌써 16세기 초 15세기 말에 다 얘기했죠. 그런 대처림이 어디 있어. 요새 미립자론 원자 이론으로도 하나도 틀림이 없대. 서화담의 기설은. 거기다 해서 이설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까닭이 뭐냐 원리가 뭐냐 이렇게 들어가면은 물질이 아니라 그거는 생각하는 페어스테이 언더스탠딩하는 그 이성의 작용이니까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그걸 이치라고 한다. 물질이 적거나 청어지기거나 이런 딱딱하거나 이런 운동의 에너지거나 물건의 에너지거나 저런 초목으로 됐거나 그건 다 긴데 그거는 형상도 있고 모양도 있고 빛깔도 있고 다 있지만 청허지기가 돼버리면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고 볼래야 눈에 보이지도 않아. 학기부도에 손으로 만질래야 만져지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 있다고 하니까 유물론 같지 않아? 그러니까 청허지기는 소리로도 귀로도 이 코로 냄새로 무슨 그 손으로 만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실증 과학이 안 된다 그 소리죠. 미시세계는 현경으로 보고 거시세계는 망원경으로 보면 다 보이고 들리는데 미시로 봐도 안 보이고 원시로 봐도 원시경으로 봐도 안 들리고 안 보인다 말이야. 그게 청과지기다. 그러면 과학이라는 건 물질이라는 건 내가 봤으면 저기도 보고 저가 봤으면 저기도 봐야 하는데 그렇게 보편성이 있고 경험성이 있고 공통돼야 하는데 그게 과학인데 사이언스인데 경물치리가 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그게 보이고 청허지기가 보이고
깨닫지 않은 사람은 안 보인다고 했으니까 내 사유 관계없이 물질의 유물론으로 백한테 있는 거냐? 내가 그걸 발표하니까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이 동경서 그걸 물었어. 사람의 사유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청원이냐? 그건 내가 내 말로 하지 않고 서화담의 말로 대답합니다. 경물치기가 된 사람, 특수한 사람은 그게 보이고 들리지만 경물치기가 안 된 대부분의 사람은 봐도 들어도 냄새 맡아도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게 유물론이냐 아니냐 하는 건 말이야. 네가 생각해라. 또 유물론 질문한 네가 생각해라. 서화담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봤으면 저 사람도 봐야 하고 이 사람이 경험했으면 저 사람도 경험해야 과학인데 이 사람을 경험하지 저 사람은 일반을 못하거든. 경물치기는 아무나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심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유물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원더풀하다. 야, 참 이거 참 기기 묘묘하다. 당신이 판단하시오. 내가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자기 연구소에 와서 발표 한번 해달래요. 그게 1962년인데 그때가 발표하면 안 돼. 그때 나무기 대지에서 정보원이 따라다니는 때인데 뭐 붙들려 가려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 못하고 그러고 그런 거 하면 공개석사나 해서 하지 사담에서는 할 수가 없다. 내일 관서 오사카 지방에 내일 가기 때문에 약속 못한다. 내가 갔다 와서 시간이 있으면 앞뒤 와서 하고 그때는 못하는 줄 알아라. 그랬더니 아주 만나서 얘기를 따로 좀 듣고 싶대. 그게 공산당이야. 일본 조선대학 교수야. 넥타이도 안 메고 우명하게만 입고 이렇게 하는. 그때 내가 이택의 기설, 이설, 천리설, 서화담의 기설, 청원이, 요건 이지원, 요건 기지원, 그 이기설인데 율곡 선생의 이기지 묘, 요 둘이 하나든 이기지 묘처, 요건 이지묘, 요건 기지묘, 이기지 묘처, 요걸 내가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서화담 이야기를 듣고 눈이 번쩍 띄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이기지 묘처를 얘기한 건 바로 이율곡 선생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주의로 형이상학을 얘기하는 진리관, 종교 같은 오늘날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과학을 공리주의, 물질주의, 땅주의, 이거의 대립이라고. 여기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고 저기는 종교 간의 대립이라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어서 정신과 물질의 대립이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무도 해결 못해. 근데 여기서 의미한 조화의 이론으로 하면 더 이루어지는. 둘이 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적정선에서 중화를 못 이루면은 디스어그리에서 싸움이 되는 거고, 이게 그 중화를 이루면 화합이 돼서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없는 걸 저게 보완하고 저 사람이 없는 걸 내가 보완해서 하나가 되는 거야. 거꾸로. 이거 이렇게 좋은 철학이 어디 있어? 이게 바로 영리요, 주역의 이치야. 그러니까 이건 뭐 대단히 좋은 건데 그 음양의 이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64부에서 건괴가 있거든. 건괴는 양육을 대표한 거고 곤괴라는 건 음을 대표한 거예요. 건은 하늘이고 아버지고 남자고 곤이라는 건 땅이고 어머니고 여자예요. 근데 이게 중화를 이루어야 돼. 음양이 따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독양물자하고 홀로 된 양은 나치를 못하고 도금물자이라 홀로 된 음은 이룰 수가 없어. 음양이 합덕이 돼야만 생성과 변화가 있는 거야. 이걸 잘 알아서 적정한 시기, 적정한 장소, 적정한 때, 그때 그 음양의 원리에 맞도록 모든 것을 변화시켜 봐야 한다. 그걸 지나가면 안 돼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양적 사고가 공간적으로도 구성을 이루지만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데도 그 리듬이 있다. 거기 윤려가 있다. 거기서 진리가 있다. 요걸 잘 알아듣고 그걸 대표적으로 설명한 게 건괴는 양을 설명한 거고 곤괴는 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곤괴를 똑똑히 알면 다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64배가 그 뜻이 거기서 통해요. 야, 여기 하나 간단한 거 내가 여기 지적해 볼 테니까 봐요. 여기 논아준 거 봐요. 지금 논아준 거 있죠? 구역본의. 이렇게 내게다 보면 본괴 있어요. 본괴. 이렇게 뭐 본괴 있고 본괴 있어요. 처음에 1페이지가 본괴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그 다음 5페이지 가서 본괴 있죠. 본괴는 말이지 다 떨어진 거예요. 6표가 떨어지면 음이고 이렇게 붙으면 양이에요. 그 양을 하나로 붙여놓고 음은 둘로 뺐어. 근데 기수는 양이고 무수는 음이요. 무수는 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로 붙은 건 양배 둘로 이렇게 두 개로 해놓으면 이걸 음표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상징을 그렇게 음양을 그렇게 표시하는데 나중에 다시 배우고 본괴라는 거 봐요. 본괴 쭉 나가다가 본은 원형하니 빈마지장이니 분자 유효왕. 그 때문에 여기 본은 음인데 음은 이게 말은 말인데 암말이요. 이게 음이기 때문에 암말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분자 유효왕이라 그 암말만 있으면 뭐냐? 말타는 분자가 있어야지. 그건 양이라고. 그 양이 음을 만나는 게 그래 말타는 양반이 오대하니까 말이 분자를 태우고 분자가 말을 타고 이래서 합덕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거 설명하는데 분자 유효한 선하면 미하고 음은 어쨌든 양보해야 돼요. 먼저 나시면 안 돼. 음은 양보해야 돼. 가만히 있다 나중에 얘기해. 먼저 얘기하지 마라. 그게 좋은 거예요. 남자는 씩씩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남자다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선하면 미하고 먼저 가면 흠이하고 뒤에 가면 얻으리니 뒤에 가면 주의를 얻고 행복함을 얻으리니 주리하니라 이익을 주장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음이라는 건 이익을 주장하는 거예요. 양은 무언가? 주리가 아니에요. 주의요. 주의요. 양은 여기는 의를 주장하는 여기는 의를 주장하는 의라는 건 뭐냐? 이거는 이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아버지라면 이게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일하고 먹을 거 하고 입을 거 만들고 뭐 다 해요. 그 전부 자식들, 친구들 먹이는 거 이거 다 주장해. 아버지는 말이야. 사랑방에 앉아가 담배 때나 딱딱 털고 큰 소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거. 아버지는. 안 그래요. 문제가 나오면 아버지가 딱 나가 해주는 거야. 문제가 생기면 말이지 아버지가 나가서 싸우고 정리하고 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패를 붙여도 아버지 문패를 붙이고 대표를. 그게 잘 그 의미를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양은 주의하고 음은 줄이니까 여기는 서양의 공의주의고 이건 동양의 도의주의야. 동양은 도의를 숭상하고 서양에는 공의를 주장하는 거야. 응? 이걸 주장. 서양의 문화는 지금 과학, 기술 문화인데 산업 문화, 공의주의야 지금. 동양에는 역시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게 아버지께 효도하고 자식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부부간에 화순하고 전부 도덕적인 얘기야. 그건 동양은 도덕이고 주의, 서양에는 추리, 이익을 주장하는 거야. 근데 세계화 시대가 됐다. 그럼 어떡하나? 이익과 정의가 하나 되는 세대다. 그 이익과 정의가 하나 되게 되는 세대는 어디에 있었나? 과거에는 없었어. 저짝에는 역시 이익이 더 크고 의가 적고 동양에는 의가 더 크고 이익이 적어요. 앞으로는 이와 의가 중화를 이루는 가치관, 사고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선진적 이론이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한 이가 누구냐? 공자도
분자는 유어이하고 공자는 경의에 밝고 소인은 유월이라 소인은 이해관계에 머리가 빠르다. 조금 이걸 천시했어 공자도. 근데 과거에는 전부 하늘 중심주의, 도의 중심인데 오늘날은 땅 중심이야. 공리주의, 산업주의, 무슨 뭐야. 그 모든 걸 해도 물질주의 그거예요. 그 부자 나라가 선진국, 가난한 나라가 후진국이지. 도덕과 예술이 적어서 후진국이 아니에요. 가난하면 후진국이고 부자면 선진국이야 지금. 그렇게 전부 공리주의, 물질주의인데 그 시대가 갔어. 옛날에는 경제로 세계를 지배하고 군사력 로켓 가지고 세계 지배하는데 앞으로 21세기는 절대로 안 돼요. 미국이 온 세계를 경제력 가지고 군사력 가지고 원조하고 지배했는데 앞으로 절대로 안 돼요. 러시아가 그거 가지고 제들 후진국 공산주의 국가를 도와줬는데 다 무너졌어. 지금 이거 지금 무너지는 과정이야 미국. 응? 그거 못 써요. 그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란 뭐야? 생산하는 거 아니야. 돈놀이 하는 거야. 꽂았다 맡았다가 돈 빼서 죽고 마는 거지. 고리냐 저리냐지. 고리까지 하면 못된 놈이고 저리해서 주면 좀 낫다고 하지만 돈놀이 하는 거야 자본주의. 그런 천민 자본주의 이 세계화 시대는 안 된다.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나오는 거야. 이 경제제도에서 새롭게 나와요.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의미에서 나오는 거야. 여기 다 있어 여기에. 그런 걸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야. 굉장히 아주 애드밴스한 아주 크리에이티브 인텔리전스, 창조적 지혜가 여기서 나와. 참 지나간 거는 음주의, 더 지나간 건 양주의, 하늘주의, 지금은 땅주의, 앞으로는 하늘과 땅주의가 아니고 인간, 생명, 존중주의 시대가 21세기의 새로운 가치관이고 문명의 세계다. 그 말이요. 용하게 넘어가는 거야. 이 주역에 다 이미 다 제시되어 있는 거야. 그 주역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음양의 원리를 건곤꾀에서 배우는데 그래서 여기 그려봐. 지금 여기 있다가 지금 여기 읽는 혼꾀에 있다가 말이죠. 주석 봐요. 주석. 하나, 둘, 셋째 줄. 저 위에서 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에 아홉째 자 글자 봐요. 예. 거기 뭐라고 했는 거니? 양선음, 양선음후. 양은 먼저 하고 음은 뒤에 하는데 양은 주의하고 의를 주장하고 음은 주리하니라. 음은 이익을 주장하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리하는 시대, 서양 시대도 아니고 주의하는 동양의 세계를 지배하는 동양 문화권의 시대도 아니요. 동서가 만나는 세계화, 글로벌 소사이티. 인류가 하나 되는 세계니까 공리주의만도 아니고 또 이런 의리주의만도 아니고 이익과 정의가 하나를 조화를 이루는 이런 시대가 돼야 하니까 그런 시대가 그런 가치관이 어디 있나? 아무 데도 없어. 여기 있죠. 문화합도 있죠. 응? 여기 아주 그 초점을 꼭꼭꼭 찍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학문이 지난날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인류가 어디로 가고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원리, 어떠한 제도, 어떠한 순서로 살아야 하는가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요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만해야겠어. 내가 힘이 들어. 요 다음에 내가 조금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13일 날은 강의하는 날인데 쉬고 그 다음 바로 건너뛰지 말고 수요일에 내가 강의할 때 나오는 게 좋겠어. 그 다음에는 정상으로 원형으로 가요. 조금 내가 또 요양을 또 해야 돼. 시골로 갔어요. 강화문에 있다.